여러분, 2025년 캐나다의 마지막 기준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인하 없이 동결되었습니다. 이 금리가 바뀌지 않았으니 모든 게 그대로일까요? 올해 금리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니, 우선 금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올해 마지막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으니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맥클럼 총재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2.25%로 추가 인하 없이 동결했습니다. 이런 금리 설정이 캐나다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 대출 금리의 변화, 그리고 유동자산 및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025년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조를 보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뱅크 오브 캐나다의 원 목표치인 2%까지 효과적으로 제한이 되었고 대출 금리는 낮아졌으며 자산 시장 또한 다음 상승장의 필요 조건을 조금씩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맥클럼 총재가 진행한 약 12분간의 담화 내용의 요약은 최근 고용과 개선된 GDP 데이터를 강조하면서 현재 금리 수준은 물가와 경기의 균형을 잡기에 적절하며 당분간 급격한 인하 또는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료이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관망세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 이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5년의 시작은 3.25% 기준금리로 시작했으나 연초에 빠르게 0.25%, 3월에 추가로 0.25%, 그리고 잔잔한 여름을 보낸 후 9월과 10월에 각각 0.25%씩 1년간 총 1%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몰기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라임 레이트도 함께 살펴보자면 뱅크 오브 캐나다의 프라임 레이트도 연초에는 5.45%로 시작했으나 연말에는 4.45%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에 집중한다면 10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12월부터 동결인데요. 시장은 이제 안정 그리고 관망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중요한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바로 기준금리와 프라임 레이트의 차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금리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Policy Interest Rate라고 부르는데요. 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 금리이고요. 은행끼리 하루짜리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변하면 금융권 전체의 대출, 채권, 몰기지 금리가 기준점처럼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프라임 레이트는 각 은행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기준 대출 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몰기지와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금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 플러스 2.2%를 유지하며 함께 움직입니다. 즉, 뱅크 오브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0.25% 인하된다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즉각적으로 이 프라임 레이트도 0.25% 함께 내립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에 연동되는 이 프라임 레이트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금리 발표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정확하게 나의 몰기지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계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의 기준금리 변화가 있었으니 실제로 몰기지 월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산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50만 불의 변동 몰기지를 프라임 -1%의 대출금리로 빌렸다면 2022년 프라임 레이트이 최고점인 7.2%일 때는 프라임 레이트에서 1%를 빼더라도 무려 6.2%의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 3,037불이 나의 몰기지 페이먼트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에는 5.2%였으니 나의 변동이자는 4.2%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월 2,435불입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또 한 번 1%가 내렸으니 25년도 12월 기준 프라임 레이트 4.45에서 계산해 본다면 3.45%의 금리가 적용되면 월 2,224불입니다. 자,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죠. 매월 600불에서 800불까지 연으로 계산해 본다면 7,200불에서 9,600불까지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캐나다의 금리, 몰기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관망입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몰기지를 준비하시거나 가지고 계시다면 프라임 연동 상환액의 변화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혹시라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셨다면 미리 예산을 점검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시장을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시장은 불확실성이 매우 강하고 금리는 안정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택시장 또한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장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요.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고 인구의 증가 또는 이민 등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한 가격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한 바잉 파워의 싸움이 아니라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의 구조로 가격 설정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자, 노동시장과 공급, 글로벌 무역 등등의 구조적인 변수를 따라 금리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안정화 정책과 수요, 공급 상황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질 겁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정책을 바탕으로 이 금리만으로는 더 이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적극적인 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죠. 2025년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다가오는 26년 1월 28일부터 다시 뱅크 오브 캐나다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을 담고 있는 Monetary Policy Report를 발표할 겁니다. 매월, 매 분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며 2026년 총 8번의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포트들은 뱅크 오브 캐나다의 스탠스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핵심 정리입니다. 25년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과 관망하는 국면이 단기적으로 예상됩니다. 몰기지와 신규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산시장과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몰기지와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인 조정과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더욱 많은 바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진입 장벽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2% 인플레이션도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기준금리와 몰기지 금리도 어쩔 수 없이 3.5에서 4% 구간을 유지하더라도 캐나다의 경제 자체가 새로운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많이 생겨서 우리의 소득이 늘고 가계 부담이 좀 줄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꿈 같은 바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요? 요즘 댓글로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